일본은 왜 이렇게 지진이 많을까요? 단순히 운이 나빠서일까요? 아닙니다. 일본은 지금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4개의 거대한 판이 매일 일본을 밀고 누르고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는 언젠가 반드시 폭발합니다. 문제는 그게 언제냐는 거죠. 일본에서 또 지진이 났다는 뉴스를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아, 또야? 진짜 맨날 흔들리네. 이 정도 반응이죠. 이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에서 지진 안 났다는 뉴스가 나오면 그게 더 이상할 지경입니다. 같은 지구 같은 아시아인데 왜 유독 일본만 이렇게 흔들릴까요? 한국이랑 거리도 얼마 안 되는데 말이죠. 우리는 멀쩡한데 일본은 왜 저럴까요? 혹시 일본이 뭔가 지질학적으로 재수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최근 일본 정부는 후발 지진 주의 정보라는 걸 발령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음 큰 지진이 올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입니다.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거 진짜 대지진 오는 시그널인가? 일본 사람들도 평생 지진이랑 살아왔는데 이번엔 분위기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대답해 보려고 합니다. 일본은 왜 태생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됐는지,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정말 위험한 신호인지 말이죠.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지구를 이렇게 생각하죠. 둥글고 단단한 돌덩이. 마치 당구공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지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는 오히려 달걀에 가깝습니다. 달걀을 생각해 보세요. 겉은 딱딱한 껍데기죠. 그 안에는 흰자 노른자가 있습니다. 지구도 비슷합니다. 겉은 딱딱한 껍데기고 속은 뜨겁게 끓고 있어요. 겉은 딱딱한 껍데기고 속은 뜨겁게 끓고 있는 구조죠. 그리고 이 겉껍데기가 하나로 이어진 게 아니라 거대한 조각들로 쪼개져 있습니다. 이 조각을 지질학에서는 판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에는 크고 작은 판이 약 15개 정도 있습니다. 태평양판, 유라시아판, 북아메리카판처럼 말이죠. 이 판들은 지구 표면을 퍼즐 조각처럼 덮고 있습니다. 이 판들이 멈춰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속도는 대략 1년에 몇 센티미터 정도죠. 손톱 자라는 속도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느낍니다. 너무 느리니까요. 하지만 지질학적 시간으로 보면 이건 엄청난 속도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쉬지 않고 움직였고 앞으로도 계속 움직일 겁니다. 이 움직임이 왜 중요하냐고요? 판들이 움직이면서 서로 부딪히거나 어긋나거나 한쪽이 다른 쪽 밑으로 밀려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쌓입니다. 그 에너지가 한 번에 터지는 게 바로 지진입니다. 지진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쌓인 에너지가 한순간에 폭발하는 현상입니다. 손톱 자라는 속도로 대재앙이 쌓이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일본이 왜 유독 위험한지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일본 주변에는 판이 몇 개나 만날까요? 일본 주변에는 무려 4개의 거대한 판이 동시에 만납니다. 태평양판, 필리핀해판, 유라시아판, 북아메리카판. 이게 얼마나 위험한 구조냐면 전 세계를 통틀어도 이렇게 많은 판이 한 곳에 모이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일본은 그야말로 지구판 구조의 교차로 한가운데에 앉아 있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보통 나라들은 조용한 주택가 골목길 옆에 있습니다. 가끔 차 한두 대 지나가는 정도죠.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일본은요? 고속도로 4개가 겹치는 입체 교차로 한복판에 있습니다. 사방에서 차들이 시속 100km로 달려오는 구조죠. 이 상황에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실제로 일본 열도는 이 4개 판이 만나는 경계선 바로 위에 걸쳐 있습니다. 태평양판은 서쪽으로 밀려오고 필리핀해판은 북서쪽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유라시아판과 북아메리카판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판들이 서로 부딪힙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엄청난 압력이 쌓입니다. 마치 용수철을 꾹꾹 눌러 놓은 것처럼 말이죠. 이 압력이 한계를 넘는 순간 펑하고 터집니다. 그게 지진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한두 군데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 주변 전체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어디에서든 지진이 날 수 있습니다.
홋카이도에서도 도쿄에서도 오키나와에서도 말이죠. 그럼 일본은 애초에 사람이 살면 안 되는 땅 아닌가? 맞습니다. 지질학적으로만 보면 일본 열도는 인간이 정착하기에 최악의 조건입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이미 수천 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겁니다. 일본에서 지진은 선택이 아니라 숙명입니다. 불의 고리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영어로는 링 오브 파이어, 태평양을 한 바퀴 둘러싼 거대한 지진대입니다. 이 고리가 얼마나 위험하냐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약 90%가 이곳에서 터집니다. 화산 활동도 대부분 이 고리를 따라서 일어나죠. 그리고 일본은 이 불의 고리 한가운데에 정확히 걸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일본은 지진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지진이 안 나면 오히려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8일 밤 11시 15분경 일본 북부 아오모리현 해역에서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최대 진도 6강. 이건 일본 진도 계급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건물이 흔들리고 가구가 쓰러지고 서 있기조차 힘든 정도죠. 그런데 여기서 일본 정부가 특별한 조치를 취합니다. 홋카이도 산리쿠 앞바다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처음으로 발령한 겁니다. 이게 뭐냐고요? 간단히 말하면 다음 큰 지진이 올 수 있으니 일주일간 조심하라는 경고입니다. 2022년에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발동된 거죠. 왜 이렇게 긴장할까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기억하시나요? 규모 9.0. 쓰나미까지 몰려와서 2만 명 가까이 목숨을 잃은 그 지진 말입니다. 그때도 본진이 터지기 이틀 전에 규모 7.3의 전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 정도면 끝이겠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틀 후 일본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번에는 더 조심스러운 겁니다. 물론 확률로만 보면 1% 정도입니다. 낮아 보이죠? 하지만 지진 세계에서 1%는 절대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항공기 사고 확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죠. 일본은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위험한 땅 위에서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며 대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판이 매년 똑같이 움직인다면 지진도 매년 조금씩 터져야 하는 거 아냐?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지진은 매년 조금씩 오는 게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 참다가 한 번에 펑 터집니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스트레스를 하루 이틀 참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100년 동안 꾹꾹 눌러 담고 있는 상태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에너지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한계를 넘는 순간이 옵니다. 폭발합니다. 그게 바로 지진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에너지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판이 멈추지 않는 한 에너지는 계속 쌓입니다. 지진이 한번 터진다고 해서 모든 에너지가 다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구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는 반드시 어딘가에서 터집니다. 문제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위험한 줄 알면서 왜 가만히 있어? 지진 예측은 못하나? 결론부터 말하면 못합니다. 현대 과학으로도 지진의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예측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 몇 군데 지역을 특별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려워하는 곳이 하나 있죠. 난카이 해구. 일본 남부 태평양 해저에 있는 거대한 해구입니다. 이곳이 왜 무서우냐고요? 여기서는 약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초대형 지진이 터집니다. 그것도 규모 8급 이상으로요. 마지막 대지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1946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80년 전이죠. 100에서 150년 주기인데 벌써 80년이 지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지역에서 향후 30년 내의 규모 8에서 9급 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70에서 80%로 보고 있습니다. 70에서 80%면 거의 확실한 거 아냐? 맞습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문제는 30년 내라는 게 언제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내일일 수도 10년 후일 수도 29년 후일 수도 있죠. 일본은 자잘한 지진이 워낙 많으니까 오히려 안전한 거 아냐? 작은 지진들이 에너지를 조금씩 빼주면 큰 지진은 안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완전히 틀렸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지진의 규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규모 6, 7, 8, 9.
이렇게 일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규모 7에서 8 에너지 32배 증가. 규모 8에서 9 에너지 또 32배 증가. 그럼 규모 7에서 9로 가면 약 1000배입니다. 규모 7짜리 지진이 100번 터져도 규모 9 하나를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폭죽 1000개 터뜨린다고 해서 핵폭탄 하나를 대신할 수 있나요? 못하죠. 지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지진의 시그널일까요? 언제든 터질 수 있는 구조 위에 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일본은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위험한 땅 위에서 살고 있고 그걸 알고 있고 대비하고 있을 뿐이죠. 우리는 안전할까? 한국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 기억하시죠? 한국도 더 이상 지진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초대형 지진이 터지면 그 영향은 한국에도 옵니다. 쓰나미는 바다를 가로지릅니다. 지진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비는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수천 년 동안 지진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의 내진 설계를 가지고 있고 대피 훈련을 일상처럼 하죠. 반면 우리는 어떤가요? 지진이 오면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 아시나요? 집에 비상용품은 준비돼 있나요? 일본을 보며 저 나라는 왜 저렇게 불쌍하게 흔들릴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지진은 그냥 옵니다. 가장 위험한 건 지진이 아니라 지진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오늘도 궁금한 아카이브였습니다.